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1호 제8면 기사입니다. 수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수원시의회 최영욱 더불어민주당 원천 영통 1동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되어 시행됐다. 개정 조례는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16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수원시에서는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내에서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수원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복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최 의원은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한 이번 개정 조례로 장애인 가족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대표 발의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공포. 수원시의회 조미옥 더불어민주당 금곡 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되어 시행됐다.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는 최근 무장애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원시에서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조례는 시민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해 이해하며 생활 속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장애 도시가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수원시민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 무장애 도로, 공원, 공공건물 등의 조성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무장애 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 조례에 시민의 책무를 규정했다고 밝히며 모든 수원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이 조성된 무장애 도시, 베리어 프리, 수원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주거복지 서비스 안내 웹페이지 개설. 수원시 홈페이지에 수원시의 주거복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페이지가 개설됐다. 주거복지 정보는 수원시 홈페이지 상단 분야별 정보에서 도시주거복지에 접속해 볼 수 있다. 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 다자녀 정자동 수원유먼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지원 긴급지원주택, 임시거처 등 수원시의 모든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주거복지 사업 설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시기,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신청 절차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주거복지 포털 마이홈, 경기주거복지 포털, 수원시 지속가 증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정부, 경기도, 수원시 협업기관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링크했다. 기우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수원시 주거복지사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전용 페이지를 개설했다며 웹페이지가 주거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시 청각장애인 및 난청 어르신을 위한 초인등 보급 설치. 시흥시 정원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김병선, 공공위원장 이규채는 지난 23일 관내 청각장애인 및 난청 어르신 14세대에게 초인등을 보급 설치했다. 초인등은 초인종벨 소리를 듣기 힘든 청각장애인, 난청자, 고령의 노인들에게 레드 불빛으로 방문객이나 위급 상황을 알려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불빛이 비상벨 역할을 해 청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십시 일반 모은 정원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으로 추진하였으며 위원들이 가정 방문을 통해 직접 설치하였고 대상자들의 안보와 안전을 확인하는 기회도 가졌다. 난청으로 외부와 소통할 수 없었던 한 어르신은 밖에서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알 수가 없었는데 불빛을 보고 쉽게 알 수 있어 안심이 된다라고 말했다. 정원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민간 김병선, 공공 이규채, 은 초인등의 불빛이 세상과 통하는 희망의 불빛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많은 복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실시.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각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공적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신고의무자, 동지역사회활동가, 주요시설장 및 단체장,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홍보 및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아동학대의 인식 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해 지난해 11월 동 담당 공무원과 통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발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주요시설장 및 단체장, 학부모 등 대상을 확대하고 상하반기로 정례화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는 아니지만 지역 현안에 밝고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 활동가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발굴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며
학대 피해 아동 발굴의 필요성 인식 향상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줌을 활용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교육을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대면 교육이 예정돼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한다.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등을 다룬다.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관심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봄철의 따뜻한 온기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시흥시 봄철 3월 물결표 쌓인 5월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관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일상에 여러 제약이 생기면서 감염에 대한 우려는 물론 불안감, 우울감,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봄철 3에서 5월에는 일조량 증가, 꽃가루, 미세먼지 등 계절적 요인과 졸업 구직 시기 등의 상황적 요인들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겨울철에 비해 자살 고위험 시기인 봄철 자살 예방 및 고위험군 발굴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에 매년 자살 고위험 시기인 3월 물결표 쌓인 5월까지 자살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및 홍보, 잠재적 자살 위험군에 대한 발굴, 자살 고위험군의 집중적 사례 관리, 안보 문자 및 전화 상담 등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원권역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 중장년 자살 고위험군 프로그램 브라보 마일라이프와 비대면 노인 돌봄 서비스 똑똑 마음 안녕을 실시해 사회안전망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살예방센터는 시흥시의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자사문제 상담, 자살유족 지원 서비스, 자살예방교육 등 여러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관련 내용에 대한 모든 문의는 시흥시 자살예방센터 지역번호 031-316-6664로 전화해 안내받으면 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상담 전화 가만 전화기 1393, 희망의 전화 가만 전화기 129, 생명의 전화 가만 전화기 1588-9191, 청소년 전화 가만 전화기 1388 등에서 스문의 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